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처음 먹었던 마음 끝까지 갖고 가라.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전으로 말하면 무형문화재죠. 유산 소목장인데, 소목장은 이렇게 이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조각장 있고, 특히 이렇게 집 짓는 사람 대목장, 그 집 안에 살림살이를 만드는 사람을 소목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뭐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차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중년 40대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광주대학교 93학번 설이환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가구디자인 전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셔서 보셨듯이 전통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그냥 가구 제작이라고 하시면 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통 가구,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가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죠. 일단 디자인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좀 넓힐 수 있었고요. 꼭 가구만이 아닌, 저 같은 경우 이제 산업 관련 시각, 제품, 금속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운송기기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렇게 딱 전공으로 그냥 나눠졌지만,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일하는 데 있어서 함축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보는 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번에 제가 이제 예전으로 말하면 무형문화재죠. 그래서 무형유산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무형유산 소목장인데, 지금 전라남도에는 소목장이 여지껏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종목 지정되고 보유자 인정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남도 중에서도 장성의 소목으로 해서 이제 화려하지 않고 간결하면서 소박한 그런 가구 형태를 이제 지향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꾸준하게 쭉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훨씬 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젊은 분들한테는 전통 목공예를 접하기는 제가 하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작품이 조금 큰 작품 같은 경우에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한 2개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서 그걸 건조하고 가공하고 제품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한 20년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또 많이 올라가요. 재료 소재 자체가 비싸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는 거진 대부분이 어떤 그 시스템 가구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또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대를 물려줄 수 있는 가구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유럽의 뭐 대기업 같은 데 와가지고 그거 뭐 한 1년 쓰고 이사가면서 버리고, 그걸 길게 본다면 이렇게 공부하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면 꼭 전통 가구가 아니고 그냥 원목 가구만이더라도 그것도 아마 이렇게 대를 물려줄 수 있는, 이제 대신에 이제 좀 공부해서 이 짜임이라든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작품을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됐는지, 또 뭐 제작자의 특성이 여기에 묻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면은 나중에 뭐 후대에도 아니면 내가 늙어서까지도 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되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재료들. 그런 재료들은 쉽게 손을 못 대죠. 이거를 어떤 부분에 써야 될까,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마음이 이제 달라지죠. 그냥 저기 하는 거하고. 그래서 수입 재료 갖다 쓰는 거하고 이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수입 재료는 그냥 뚝뚝 잘라서 쓰면 되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집성목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원목은 원목인데 작은 좁은 나무를 여러 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나무의 재질이라든가 무늬라든가 그런 걸 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뚝뚝 잘라서 가령 30장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30장 위에서부터 하나씩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작품에 대한 무늬라든가 색상이라든가 또 연수라든가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나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죠. 뭐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 됐던 것도 또 문화재가 됐던 것도 처음부터서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마 그거 가지고 했다면은 그 기간 못 버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내가 계획했던 거 그런 부분들 처음에 뭐 대학 갔을 때는 내가 디자인하고 전통가구 좀 접목을 해봐야지 해서 대학을 가서 조금 뭐 영향을 받고 공무원도 되게 되고 했고 또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석사 학위를 받고 나니까 다른 또 어떤 과정이 생기고 거기에서 학교 강의도 하게 되고 또 뭐 겸임교수로 직장을 갖고 있으니까 겸임교수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목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학생분들도 너무 큰 저기가 아닌 소소하게 하다 보면 아마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양한 여러 가지를 해보라고 싶어요. 여러 가지를 해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조금 뭐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래서 처음 할 때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장엄하게 세우지 말고 내가 실현 가능한 것부터 그럼 그걸 세우고 나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목표가 생겨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공부에 있어서 다른 또 어떤 목표가 생기고 그거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욕심이 한이 없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차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중년 40대 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어느 정도는 도달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주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광주대 화이팅!